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후보들이 부동표 흡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순천 곡성선거구의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광주에 있던 연구 인력을 수도권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가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 6기 광주시의 조직 개편안이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조직 운영의 차질은 불가피하고 시장과 의회를 향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호남 고속철도 송정 목포 구간을 오늘 2017년까지 새로운 선로로 건설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30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4명을 뽑는 이번 선거는 재보선 사상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순천 곡성 선거구와 광주 광산을 선거구의 결과가 특히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수인 기자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거구는 단연 순천 곡성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른바 왕의 남자들이 여야 후보로 맞붙어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습니다. 지난주 이틀 동안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호남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 대파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 속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판적인 정서도 여전히 강해서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진 결과를 점치기 어렵습니다. 민심이 끝까지 실용적 접근을 취할지 아니면 그래도 이번에는 박근혜 정권 심판이다라는 쪽으로 기울어질지는 좀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주 광산을도 전국적인 관심 지역입니다. 말 많은 전략 공천을 받고 뒤늦게 선거판에 뛰어든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는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악재까지 겹쳐 여당의 집중 포격을 받았습니다. 선관위가 재산 신고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리기는 했지만 지지율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주 사전투표 결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을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은 냉랭합니다. 권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권 후보를 전략 공천한 당 지도부에 대한 평가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목표에 합당하는 뭐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도 없고 해가지고 광산 우리든 사실은 곡성 순천이든 간에 후보 공천의 전략과 명분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권 후보와 경쟁하는 통합진보당 장원석 후보는 이미 당선권에 접어들었다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고 무소속 양천석 후보도 유권자들의 선거혁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송환기 후보는 지역주의 타파를, 정의당 문정은 후보는 20대 폐기를 앞세워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그중에서도 치열한 선거구를 보자면 단연 순천 곡성 선거구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지역구 첫 국회의원 입성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새정치민주연합 서가본 후보가 아성이나 다름없는 곳을 지키는 데 성공하느냐가 관심입니다. 계속해서 전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일을 하루 앞둔 오늘 후보들은 지지층을 결집하고 부동표를 흡수해 지세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쏟았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순천 시민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것이며 순천은 지역구도 타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순천대 의대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이끌어낼 인재가 필요하다며 자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꼭 한번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 이정현에게 기회 한번 주십시오. 저에게 꼭 기회 한번 주십시오.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저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에 저에게 기회 한번 주십시오. 새정치연합 서가본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호남과 국민을 무시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후보는 새누리당에게 심판을 하지 못할 망정 호남의 자존심인 순천에서 표창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자신이 보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 서가본에게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 서가본 우리 곡성군의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곡성 군민, 순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일꾼론을 앞세워 바닥 민심을 파고든 이정현 후보의 바람. 여기에 정권 심판론과 중앙당의 지원 유세로 바람 차단과 텃밭 사수에 나선 서가본 후보. 예측 불허의 접전으로 판세는 안개 속입니다.
투표율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변이냐 아니면 텃밭 수성이냐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삼성전자 광주공장이 지역의 연구 인력을 수도권으로 또 보내고 있습니다. 청소기에 이어 냉장고 연구 인력까지 최근 수도권에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도 광주의 연구 인력을 최근 수도권으로 보냈는데 이대로 가다간 지역은 생산시설만 남게 될 거라는 걱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리미엄 가전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삼성전자 광주공장. 올해부터 유명 요리사와 손잡고 내놓은 프리미엄 냉장고가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기획되고 생산된 제품이지만 앞으로 광주공장은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냉장고 부분 연구인력 300명 가운데 상당수가 수원 근무를 희망했고 삼성 측이 대부분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품 프로젝트들은 여기 신제품을 구현할 때 이제 다른 관련 부서들하고 협업할 수 있게 올려보내주는, 가서 거기서 같이 토론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고 이게 다 다릅니다. 이제. 광주 공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청소기 부분 연구인력 60명이 수원으로 옮겨갔습니다. 냉장고 개발 인력까지 재배치되면 광주 공장은 연구인력이 없는 단순한 사업장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금호타이어 연구인력 220명이 수도권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처럼 지역 대기업마저 연구인력을 수도권에 재배치하면서 최근 5년 동안 광주에서만 고급 산업인력이 8천여 명 가까이 줄어들었고 전남에서도 1,000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수도권 지역은 13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역의 혁신 역량이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지역 자체가 생산기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 경제 발전이라는 게 꾀하기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역 연구인력의 수도권 유출, 대기업까지 연구인력 유출 행렬에 가세하면서 지역은 단순한 생산기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민선 6기 광주시 조직 개편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민선 6기 조직 개편안을 찬성 10표, 반대 8표, 기권 2표로 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장현 시장이 구상한 조직 운영이 차질을 빚게 됐고 인사와 행정도 민선 5기 조직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조직 개편과 관련해 윤 시장은 정무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고 광주시 의회도 시간과 행정을 낭비하며 갈등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 14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호남 고속철 송정 목포 구간을 오는 2017년까지 새로 건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성명에서 정부는 2017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송정 목포 구간에 대해 아직 노선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속 차질을 빚는다면 애초 기대했던 국토 균형 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호남 고속철은 향후 제주까지 연결한다는 국토교통망 구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무안공항과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다는 자원의 무한한 창고라고 불리죠. 갯벌과 청정해역, 수많은 섬이 있는 우리 지역에서 바다를 활용해 지역 경제를 살려보자는 주제를 놓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문은철 기자입니다. 전남의 바다 면적은 육지의 2배, 해안선과 갯벌은 전국의 절반을 차지하고 전국 65%가 넘는 섬이 전남에 있습니다. 1200년 전 신라의 장보고는 이 같은 조건을 활용해 완도 청해진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해상권을 장악했습니다. 해양 교류와 무역 활동을 발전시켰던 장보고를 모델 삼아 바다를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완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코어로 삼은 다음에 주변에 있는 섬들과 그다음에 중국 지역 연해 개방 지역 그리고 우리 지역 일본 열대 여러 지역을 연결시켰거든요. 이런 방법론은 지금 21세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바다를 활용해 광주 전남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세월호 사고를 계기 삼아 내양 여객선 등의 공영제 도입을 통해 안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다의 경쟁력은 곧 해상 안전이고 그중에서 여객선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 자리에서는 남해안 고속철도의 조속한 완공을 통한 교통망 확충,
방위산업체의 서남권 유치 등 현안 사업과 함께 해양 수산 전문 인력과 연구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 등 다양한 발전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구조 활동을 벌인 목포해경 1, 2, 3정의 책임자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은 1, 2, 3정의 정장 53살 김모 경위를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오늘 새벽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김 경위가 세월호 사고 당시 근무 일지를 찍고 허위로 일지를 작성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경위가 부실 구조에 대한 과실을 숨기려 했는지 등을 조사한 다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의 한 병원 여성 관리자가 수액을 맞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새벽 0시 30분쯤 광주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모 성형외과 부원장 30살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박 씨는 전날 새벽 탈진한 상태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수액을 맞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게 수액을 주사한 이 병원 원장 51살 김모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박 씨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최근 나주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식물 2급인 지네발란의 국내 최대 서식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네발란은 줄기에 붙은 잎 모양이 지네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나무와 바위에 붙어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불법 채취로 자생지가 급격히 줄고 있는 지네발란은 그동안 발견된 서식지가 100제곱미터 미만이었지만 이번에 발견된 건 300제곱미터에 달해 국내 최대로 평가됩니다.